심지어 이 시기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관장 살인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독살계의 대부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당시에는 담배 연기 관장이라는 게 유행을 했는데 부모 항문에 기름을 불어 넣어주는 이것이 소심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지금까지 변비 인식의 역사와 변비 약의 역사, 뭔가 약간 똥파티 같지만 네, 일단 굉장히 사실 원초적이고 저희 딸도 좋아하는 이야기긴 합니다. 솔직히. 네, 근데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좀 듣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이 관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관장까지 할까 싶지만 정말 해보면 효과가 좋기도 하고요. 실제로 많이 쓰여요, 지금도.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관장의 역사, 어떻게 상물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모시고자 디교 선생님 모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닥터딩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소화기 내과 전문의 김세균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장 역시 지지난 시간 변비 인식의 역사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최초의 관장 기록은 기원전 16세기 이집트 파피루스에 벌써 관장에 대한 기록이 있고 이때 당시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우리 인체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혈액, 공기, 물, 소변, 점액, 정액, 배설물 등이 흐르는 혈관처럼 통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통로 이름이 메투였고 이 메투가 막히면 우드우라는 독이 퍼지면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어떤 통로가 막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이제 항문이고 그게 변비로 막히면 상당히 위험할 거라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뚫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뚫어주는 사람 이름이 네루푸이티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파라오의 항문 관리인 또는 파라오의 항문의 수호자 항문 수호자는 좀 멋있다. 또는 파라오의 항문에 기름을 바르는 자. 그래서 이 네루푸이 중에 제일 네임드 유명했던 의사 선생님이 이집트 유광조 시절에 이리라는 항문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셨고 그래서 이분이 당연히 이제 치료는 관장을 주로 하셨고요. 파라오에게 황금 캐뉼라, 황금 도관으로 물과 기름 베이스에 우유라든지 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초라든지 맥주, 와인 이런 것들을 뭔가 섞어서 좋은 걸 다 넣었네. 네, 입으로 이렇게 뿜어가지고 입으로 넣었어요? 네네. 파라오의 막힌 혀를 뚫어줬고 그래서 이거를 매달마다 3일 연속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와, 그것도 진짜 비위 장난 아니다. 불어넣고 바로 뗐겠죠? 왜냐면 저희가 관장할 때 가끔씩은 리거지도 한번 해보기도 하거든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은. 네, 가끔 뭐 이게 팍 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관장을 개발하게 된 전설이 있는데 이집트의 지혜와 글쓰기의 신 이름이 토트라고 하는데 토트. 네, 이분도 이제 새머리입니다. 이비스라고 하는 전설의 새가 자기 부리에 물을 머금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같이 항문으로 이렇게 물을 주입하는 걸 토트신이 보고 저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문을 뚫어주자 해서 관장이 개발됐고 그거를 이집트의 수많은 네루푸이트들이 파라오에게 한 달에 3번씩 불어넣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10에서 7세기경에 멕시코 부근의 중앙아메리카로 가면 그때 당시에 올맥 문명이라고 있었는데 변을 빼거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환각을 경험하기 위해서 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장에게 쓰였던 게 아마도 LS의 성분이 포함된 모닝글로리 씨앗, 그 다음에 메스칼린 성분이 포함된 페요테 선인장, 실로시빈 성분이 포함된 황각버섯 점막으로 흡수가 빠르니까 네, 그런 약재가 쓰였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감각을 흐리게 만들어서 신과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 저승과 만나는 통로에 있다고 믿은 그 동굴에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했던 모양의 도자기 인형, 그릇, 점토 인형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아 그때 환각의 목적으로 관장을 했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관장했던 기록은 기원전 600년경에 고대 바빌로니아 이 당시에 역시 아쉽게도 변비를 치료 목적으로 관장한 건 아니었고 이때 당시에 병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악령이 씌어서 병이 걸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악령을 뽑아내기 위해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걸 하필 항문을 뽑아내는 거지? 이거를 모두 잘 아는 아시리아 점토 쐐기판, 점토판의 쐐기 문자 거기에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 바라마지 않던 치료 목적으로 현대의 개념인 도저히 변비약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관장을 시행한다는 최초의 기록이 고대 유럽의 기원전 400년경에 히포크라테스 선생님 훌륭한 치료를 하셨고 그래서 물과 기름 아마도 올리브유가 쓰였을 것 같고 심지어 이제 가정에서도 할 만큼 관장이 많이 보급됐던 거예요. 와, 가정에서 관장 어떻게 하지? 와, 뭘로 집어넣죠? 고무관 같은 게 사실 없으면은 항문이 되게 약한 기관에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뭐 갈대나 대나무 튜브 그런 걸로 했을 걸로 추정하고 있고 이제 기록상으로는 뒤에 나오겠지만 5세기가 돼야 유럽에서
최초로 관장 기구 기록이 나옵니다. 뒤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뒤에 이제 고대 유럽에서 계속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서기 2세기에 그리스 의사 소라누스라는 분이 이 당시에도 심지어 서기 2세기인데도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낙태를 금한다. 이 당시에 낙태 불법이었는데 소라누스 선생님은 이제 그래도 이제 선서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궁경부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래도 낙태할 분이 있다면 조금 안전하게 약초 목욕이나 약초 관장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2세기에 역시 그리스의 철학자 셀수스라는 분이 이때 이제 이질이 막 유행했었는데 알다시피 이제 이질이 이제 설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쵸, 너무 힘들죠. 입으로 뭘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셀수스라는 철학자가 영양제를 관장으로 한번 줘보자. 흡수가 될 리가 없는데? 소화기내과 지식으로는 아마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포장에다가 뭐 넣는 게 아니면 네네. 어쨌든 그때 제안했던 게 진주보리, 그다음에 장미유, 우유, 버터 이런 걸로 영양제를 만들어서 설사 더 했겠네. 네, 관장 영양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200년경에 중국에서 장준경이라는 선생님이 상한론, 금괴요락 이런 저서에서 관장을 시행했다 기록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관장액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큰 돼지의 담즙에다가 소량의 식초를 섞어서 관장액을 만들었다고 하고 그러면 약간 좀 장 점막 자극이 좀 되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담즙이라는 게 원래 우리 대장에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말이 되는 게 아니었을까 싶고 이 당시에 대나무 튜브로 관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5세기 인도로 가면 또 역시 네임드 선생님이신 수수류타 이분이 이제 121가지의 수술 도구를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중에 하나가 이제 관장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입기는 대나무나 동물의 뿌리나 상아 이런 걸로 만들었고 관장 백은 소나 말이나 사슴의 음낭으로 관장액을 담아서 이렇게 쭉 짜주는 이런 식으로 개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부분 좀 있네요. 천년경에 페르시아로 가면 그 유명한 또 아비센나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센나를 변비약으로 먹었던 아비센나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또 관장백을 또 개발했던 기록이 있고 근데 변비의 진심이었구나. 그 이름이 이제 클리스터퍼스라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 관장 지갑, 관장액을 담는 지갑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소가죽하고 비단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에서는 그러면 관장 기구의 최초의 기록이 뭐냐 했을 때 5세기에 돼지 방광, 돼지 오줌보로 관장액을 담아서 짜 넣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런 벌브 형태가 이제 5에서 15세기까지 널리 쓰였다고 하고요. 드디어 우리가 아는 피스톤이 달린 시린지 형태의 플런저라고 하는데 이런 플런저 기구는 15세기에 드디어 개발이 됐고 유럽에서 이제 이 기구의 가장 진심이었던 분이 16세기 프랑스 외과의사 앙브로아즈 파레라는 스님께서 이 주사기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서 관장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앙브로아즈 스님이 만든 관장기를 가장 사랑했던 분이 바로 17세기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워낙 시기가 완전 엉망이고 생활 습관도 엉망이고 변비도 심했고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루이 14세가 무려 클리스터를 2000번이나 받으셨고 왕이 이렇게 너무 관장이 진심이다 보니까 온 왕궁의 관장을 일상적으로 받는 문화가 성행했고 귀족들은 어떤 분은 뭐 하루에 3-4번 관장을 받기도 하고 프랑스 길거리에 막 약사와 의사들이 관장기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풍경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부르고즈 공작 루이 도팽의 아내 마리 아델라이드 드 사보이라는 부인께서 연극을 봐야 되는데 연극 보는 게 되게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관장 한번 받고 가고 싶어가지고 태양왕 루이 14세 왕과 그의 정부 맹트노 후작 부인 앞에서 리얼타임으로 부인의 여종이 치마 밑으로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관장을 받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상적이었고 심지어 이 시기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관장 살인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루이 14세의 시기에 브랭빌리의 부인이라고 하는 아줌마가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형제들 다 독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귀족 부인께서 인맥으로 오텔 디웨라는 프랑스 유명한 병원에 싸바싸바 해가지고 환자들 관장약에다가 자신이 실험할 독을 타가지고 진짜 듣는 건지 확인해보고 되네 해가지고 관장 받은 사람도 죽었나? 죽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상속 받으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잘 됐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 독살 네트워크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조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루이 14세가 독살 전담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파리의 유명한 조산사였던 라보아쟁이라는 아줌마가 독살계의 대부라는 걸 알게 되고 와, 조산사 아주머니 씨 사람 세상 좋게 좋은 일 하시면서 이분이 썼던 독이 이름이 상속가루, 상속을 받기 위한 독살가루. 그래서 상속가루를 널리 팔았고 이 상속가루의 구매자 중에 루이 14세 정부 중에 한 분인 몽테스팡, 이 몽테스팡이 실제로 왕의 청원서
주사에다가 상속가를 발라가지고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중간에 발각이 돼서 이게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루이 14세 얼마나 독살이 무서울까. 진짜 개빡치겠다. 진짜 그쵸? 진짜 얼마나 화가 날까 진짜. 그래서 이 전담팀이 싹 잡아들여가지고 프랑스 파리의 귀족들이 수백 명이 잡혀 들어갔고 그래서 라부아쟁은 화형. 아 좀 세긴 하네요. 몽테스팡 정부는 기소는 당하진 않았고 그냥 좌천되는 걸로 루이 14세가 이걸 덮기 위해서 1682년에 특별재판소를 조용히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바로 100년 뒤에 이제 18세기 영국으로 가면 이 당시에는 담배 연기 관장이라는 게 유행을 했는데 1774년에 윌리엄 호스와 토마스 코건이라는 의사 스님께서 이 두 분이 뭘 만들었냐면 익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구조를 위한 협회. 이 당시에 템즈강에 익사한 사람이 되게 많았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심전도 이런 게 없으니까 사망 진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걸 담배 연기 관장을 한 겁니다. 이게 아이디어는 그 시점으로부터 100년 전에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담배 연기 관장을 하는 걸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이분들이 왜 담배 연기가 익사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고 믿었냐면 170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체액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분들. 그래서 익사라는 거는 차가운 습기가 과다해진 상태다. 그래서 역으로 뜨거운 건조한 걸 넣어주자. 뜨거운 건조한 거 담배 연기 해서 불어 넣어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다 보니까 입이나 뭐 기도로 넣기는 좀 힘들었고 관장으로 담배 연기를 불어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협회 지점이 템즈강 유역을 따라서 쭉 엄청 많이 설립이 됐고 그 송풍기가 하나씩 배치가 됐는데 초반에는 사람 입으로 담배 연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튀다 보니까 막 콜레라가 다시 역으로 걸리고 막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풀무라는 아코디언 같은 안 죽었으면 깨어나겠네요. 이 아코디언 같은 펌프로 이제 담배 연기를 불어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금을 빠진 사람 구조하면 2기니 실제로 소생에 성공하면 4기니 이 4기니가 지금 돈으로 치면 한 300만 원. 와. 그래서 이렇게 상금을 거니까 실제로 사람을 소생시켰다는 많은 주장이 있었는데 결국 입증된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장의 역사에서 우리나라도 잠깐 나옵니다. 조선시대에 변비가 너무 심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노부모의 악성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이 입에 기름을 머금고 갈대나 이제 대나무 같은 빨대로 부모 항문에 기름을 불어 넣어주는 이것이 소심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진짜 쉽지 않다. 이게 생각보다 압력에 안 걸리기도 하고요. 역류에서 튀기도 해요. 또는 효자비를 세워졌다. 이런 썰이 있는데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정치가 유성룡께서는 말년에 치질과 변비가 너무 심해서 거의 걷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으로 이제 실제로 사직은 했는데 변비도 이 사직에 영향을 줬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조선시대 변비는 정말 처치곤란한 질병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190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가게 되면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배틀크릭 요양소의 소장님으로 지내신 존 하비 켈로그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께서 이제 자연치료에 되게 심취해서 관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장액은 그냥 단순하게 물과 약초로 했고 관장기는 이제 우리 지금 쓰는 그 관장통을 걸고 중력 베이스로 이렇게 렉탈 튜브로 하는 그런 걸 4만여 건 정도 시행했다 하고 관장 고수시네. 이 관장의 대가였던 분이 바로 켈로그 콤프레이크도 요양소에서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식이섬유량이 많지 않아서 자꾸 먹으면 변비 걸릴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또 관장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커피 관장이란 말 들어보셨죠? 많이 하진 않지만 시초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약이 몰핀밖에 없으니까 다쳐도 몰핀, 아파도 몰핀 이렇게 놓으니까 몰핀 부작용이 아시다시피 이제 변비가 너무 많이 퍼지면서 이 당시에 굉장히 물관장이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관장 열심히 하던 간호사 한 분이 물 넣다가 여기에 커피를 좀 타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실제로 커피를 넣어보니까 썰에 의하면 활력이 샘솟고 통증이 줄었다는 일화가 전해지면서 커피 관장이 개발됐다. 카페인이 점막으로 흡수가 되나요? 일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마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활력이나 통증 줄이기 위해서 커피 관장 시행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일화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15세기에 피스톤이 달린 플런저 형태의 주사기가 관장기로 널리 쓰이면서 그게 쭉 1800년까지 내려왔고 1820년대에는 이제 밸브 펌프형 관장기 1840년대에는 고무 벌브와 금속 장착이 된 튜브를 사용한 벌브형 관장기가 도입이 됐고 점점 현대에 이르게 됐고요.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우리 립밤 이걸 실제로 개발하신 미국의 약사 찰스 브라운 플리트 선생님께서 미세 관장기란 걸 개발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애기들 약국에 가면 조그만 거 짜는 건데 그 주둥이가 굉장히 아주 가는 요거를 이제 립밤 개발하셨던 그 약사 선생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정에서는 미세 관장기 병원에 가면 똑같은 주사기 또는 아까 말했던 그 캔에다가 렉탈 튜브로 꽂는 중력 기반의 관장기 이런 거를 쓰지
지금까지 사실 이 관장기가 어떤 결정적인 모멘텀이 있다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특별하게 더 발달할 게 있을까 싶어요. 그냥 주사기로 넣으면 네네. 되거든요. 이게 압력도 느껴지기도 하고 네, 넣어야 될 거 얼마 넣어야 되나 다 알 수 있어가지고 관장액도 최근에 가서 되게 혁신적인 모멘텀이 있진 않고 역시 널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글리세린, 미국에서는 인산염, 식염수, 미네랄 오일, 비누액 이런 것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비누액을 넣어요? 올리브유로 만든 천연 카스티아 비누액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미네랄 오일이나 다른 관장액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지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흡수가 방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관장액도 관장기처럼 어떤 하나의 혁신적인 딱 하나의 관장액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락툴로스, 이거는 진짜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몇 안 네네. 되는 관장 중에 하나죠. 이 락툴로스가 우유를 가열하게 되면 생기는 소화되지 않는 당류의 일종인데 1960년대부터 화제로 변비약으로 먹어왔는데 1960년대 간경변으로 인한 간성혼수라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 병이 뭐냐면 이제 간이 안 좋으니까 암모니아 해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변 제거하는 그런 업체에서 말하는 똥도 그쵸. 그게 정말 진짜 의학적으로 온 사람들이 바로 간성혼수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분들은 정말 똥독에 해당하는 암모니아가 체내에 쌓여서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고 이분들에게 락툴로스라는 변비약을 먹여보니까 변으로 암모니아가 빠져나가면서 이 혼수가 깨는 겁니다. 진짜 효과 빨라요.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열심히 써왔는데 1980년대에 이르러서 당연히 이분들이 이제 혼수 상태로 의식이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관장으로 해보자 그러면 어차피 맞아요. 변으로 나오는 거니까 해서 관장으로 넣어보니까 이게 효과가 더 빠르고 심지어 안전하게 입증이 되면서 지금은 뭐 1980년대부터 해서 간성혼수의 어떤 표준 치료로 이 락툴로스 관장이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제 관장의 역사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좀 관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에게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치료에 대한 좀 이야기여서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